이재명 대통령 직접 나섰습니다. 임은정 검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죠. 세관 마약 외압 의혹 싹 다 뒤져라. 성역 없이 끝까지 가라. 그리고 한마디 더, 백혜룡 투입해. 왜 이렇게까지 나왔을까요? 이 사건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검찰, 세관, 법무부까지 마약 밀수 수사를 막았다는 이 의혹, 이게 나라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죠. 검경 합동 수사팀 강화해라. 지휘 고와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라.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이게 대통령이죠. 이제 임은정, 백혜룡이 보여줄 차례입니다. 국민은 쇼가 아니라 진실을 원하기 때문이죠. 마약, 외압, 권력형 비리, 이제 끝장내야 됩니다. 수미사이다. 오늘은 백혜룡 투입, 마약 카르텔 해체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잘하게 네, 활기찬 월요일 오늘도 뉴인사 리듬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은희 에디터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초록초록. 오늘 어떠한 화려한 소식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아주 화려한 소식 많습니다. 하지만 첫 소식은 좀 무거운 소식인데요. 그렇군요. 네. 먼저 이 뉴스 주말 내내 계속 회자돼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캄보디아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좀 터졌다고 하죠. 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납치하고 고문하고 감금하고 이런 강력범죄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박모 씨가 현지에 박람회를 간다고 혼자 캄보디아에 떠났다가 결국 지난 8월 시신으로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 많이 또 가슴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사망 원인이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감금됐던 피해자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사망한 대학생은 마약 운반에 강제로 동원됐다가 또 팔려왔고 그때도 이미 심한 폭행을 당해서 말을 잘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고문 고통에 사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인데요. 그래서 관련 수사 좀 진척이 있었을까요? 네, 피해 대학생 시신이 발견된 게 그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가 잦은 복호산 범죄단지 근처 트럭 안이었습니다. 지금 숨진 지 2달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시신 송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우선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이 대포통장 모집책을 붙잡아서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집책이 또 피해자랑 아는 사이였다더라고요. 네.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라면서 캄보디아로 보낸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배후 조직을 비롯해서 공범이 더 있을 거로 보고 수사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종 대학생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캄보디아 현지 수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우리 경찰은 현지 경찰과 그 시신 송환 협의하면서요. 부검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검거해서 재판에 넘겼고요. 또 도망친 2명을 쫓고 있다고도 합니다. 경찰청은 오는 23일에 캄보디아 경찰과 회담을 열고 우리 경찰관을 직접 외국에 파견하는 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논의한다고 하고요. 수사 공조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남아 지역에서 특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느꼈는데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올해 한국 공간에 들어온 감금 신고만 지난 8월까지 330건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경찰이 본인이 직접 감금 피해를 신고해야지만 움직인다고 해요. 신고자의 현재 위치, 연락처, 감금된 건물 사진과 이름, 또 여권 사본, 얼굴 사진, 거기에 본인 구조
본인이 이제 구조를 요청하는 이 영상까지 보내줘야지만 구처를 한다라는 겁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구조되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도 분명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요. MBC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일하러 갔다가 연락이 두절된 대학생의 아버지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실종된 지 2달이 넘었는데도 우리 경찰 측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MBC 쪽에 좀 요청을 한다. 이렇게 보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그런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감금이 됐다가 불행중 다음으로 갑자기 극적으로 좀 구출된 친구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박찬대 의원실이 어떤 역할을 좀 했다고 하죠. 네, 이게 박찬대 의원실이 그 구조에 도움을 준 게 2번이나 되더라고요. 네. 먼저는 지난 8월의 일인데요. 당시에 박찬대 의원의 지지자분이 그 가족이 캄보디아에 갔다가 귀국하기로 했는데 며칠째 돌아오질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박찬대 의원실 쪽으로 좀 공유가 되면서 의원실 그리고 외교부, 정보기관, 영사관 등의 공조로 14명의 한국인이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15명이 구조됐어야 되는데 그 한 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문으로 사망한 대학생이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2명이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그 피해자 가족들도 저번에 14명이 구조됐을 때 박찬대 의원실 통해서 그렇게 됐다더라. 요 얘기를 듣고 다시 또 의원실 쪽으로 요청을 좀 했다고 하고요. 당시 상황을 박찬대 의원이 어제 JTBC에 출연해서 인터뷰 내용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뭐 외교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기관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급박한 마음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한테 연락한 것 아닌가. 특히 얼마 전에 14명의 한국인이 구출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았던 그 납치자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긴급하게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했었고요. 국가가 나서서 일하기 전에 가족들의 그 절박한 심정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의원실에 연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전에 한번 관여했던 바와 같이 그리고 외교부 그다음에 정보기관 그리고 해외 공간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하고 신속하게 구출이 될 수 있게끔 코드 역할을 임시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현지 당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피해 납치자가 위치해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주었고요. 우리가 받은 이 위치를 가지고서 이것을 사실 관계 당국에 연결을 하게 됐던 것이죠. 납치자가 평소에 가던 식당에 텔레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알리게 되었고요. 그 식당에서 부모님에게로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것을 저희 의원실에 전달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전달됐던 내용을 우리가 외교부 그다음에 수사기관, 당국 등에 알리게 되면서 이러한 공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됐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이 너무 맞아서 숨도 못 쉴 정도였다. 이럴 정도면 정말 1분 1초가 너무 급했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외교부는 도대체 뭐 하고 왜 의원실에까지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지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건 경위와 문제점 또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눈길을 끄는 게요. 구조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에도 나섰더라고요. 지난 9월 30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요. 사건이 생기면 골든타임 확보하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를 의무화하는 내용 담고 있고요. 특히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공관장이 판단해서 직접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인터뷰 영상에서도 박 의원 이번 사안에서 의원실은 그냥 임시적으로 코디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 앞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신속한 구조 체계 이런 시스템 보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해야 된다 이런 조언도 했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답게 여전히 되게 큰 역할을 하셨는데도 겸손한 모습, 겸손한 모습 보이시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바로 이제 총력전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죠. 네, 맞습니다. 외교부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지난 주말에 쿠언 폰런 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 초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 사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수도 푸놈펜에 대해서 여행 경보를 특별 여행 주의보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대사가 3달째 공석인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사망 소식까지 또 전해지다 보니까 좀 늑장 대응 아니냐, 뒷북 대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여야 이렇게 싸우고 정쟁으로 만들기보다는 모두 지혜를 모아서 한 손이라도 더 보태서 다시는 이런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문제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중국인 4명이 직접적인 범죄자로 연루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인 혐오로서 굉장히 번지는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또 총대를 맸습니다. 네. 우리 대학생이 살해된 게 중국인 범죄 조직에 의한 거다. 이 부분을 짚으면서 보이스피싱은 100% 중국인 범죄니까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특검으로 지금 생사람 잡을 때가 아니라 그 인원으로 중국인 범죄를 때려잡아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힘쏟고 있는 게 또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와 이 중국인 혐오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연계해서도 또 중국인 전면 무비자조 철회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중국의 납치 살해범이 관광객으로 가장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걸 막을 자신이 있냐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좀 문제 제기가 지금 사태 해결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걸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만 더 자극하는 언사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과 외교부, 경찰은 물론 심지어 개별 의원실까지 나서서 국민 생명을 지키려고 총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산 정쟁으로 활용하고 또 다른 외교적 문제만 또 야기시키는 게 가만히 두고 봐서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하는 건 우리 정말 국민을 구출하고 생명과 안전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오히려 혐오나 갈등이나 증오를 유발하고 있다. 이게 한 그 집권 여당은 아니겠지만 야당으로서 해야 될 행위인가 그 맞습니다.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 그 마약 수사 관련해서 백혜룡 경장 굉장히 진실을 밝혀줬잖아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한 걸음 나아가서 직접적인 지시를 했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철저히 밝혀라. 그러면서 백혜룡 경정을 투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 그 수사 책임자가 임은정 검사잖아요. 네. 서울 동부지검장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은정 지검장에게 더욱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 특히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백혜령 경정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라고 구체적으로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 보면요. 이 대통령은 백혜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임은정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인천 세관의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한 번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백혜룡 경장 윤석열 정부 당시였죠. 2023년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2과장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 쇠관의 공무원들이 연루됐다. 이런 진술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경찰 윗선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마약 수사 외압이 경찰 수뇌부를 넘어서서 당시의 대통령실 심지어 김건희의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마약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합수팀에 있다. 또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에도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마약, 외압, 권력형 비리 이게 총체적으로 연루된 거잖아요. 밝혀진다면 정말 세기의 어떤 게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백경정을
투입한 지시 단순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백경정이야말로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만큼 사실 그동안 백경정이 직접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시 나온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혹시 백희룡 경장이 뭔가 결정적인 단서나 증언을 네. 또 좀 내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네. 이런 추측이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한 게 그냥 원론적 멘트 수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백희룡 경장 이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서 뭐 인터뷰도 했는데요. 아직 명령장을 받은 건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소통한 적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공직자가 인사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은정 검사에게도 거듭 이 수사를 당부했잖아요. 네. 이거 역시 수사 권한을 또 명확히 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실체적인 진실 빠르게 드러내서 정말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런 것까지 이런 사건 또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네, 임은정 검사장 과거에는 인사권 가지고 좀 이 일을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백혜룡 경정까지 투입됐으니 제대로 일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검 소식 볼까요? 좀 특검이 이제는 움직입니까? 네, 이번 주 아주 주요 일정들 줄줄줄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법정에 12.3 비상계엄 관련 책임자들이 계속 서게 되거든요. 먼저 오늘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17일 금요일에는요, 경호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윤석열이 출석을 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내란 방조 혐의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도 오늘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에 내란 수계 그리고 내란 총리 재판이 나란히 공개가 되는 겁니다. 재밌네요. 네, 오늘 한덕수 재판에서는 대통령실 CCTV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CCTV 해당 영상이 공개가 될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원래 CCTV는 3급 군사 기밀인데요. 특검이 해제 절차를 밟았고 오늘 재판부가 공개 여부를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CCTV 한덕수가 계엄 관련 문건 챙겨 나오고 이걸 돌려보는 이런 모습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한덕수 계엄 문건 나중에 봤다, 뭐 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둘러댔었는데 그 새빨간 곧 드러날 거짓말 영상으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네. 포고문 지금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한 없습니다. 사람 한 사람.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CCTV 속에 뭐가 잡혔다고 하네요. 네, 법무부 장관 관련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네. 내일인데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검은 계엄합수부에 검사 파견했던 거, 또 출국 금지 조치했던 거, 구치소 수용시설 점검 지시했던 것 등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을 인지하고 가담한 정황 드러났다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장관 비상계엄 해제된 다음 날이죠. 12월 4일에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 등과 만찬 회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회동 후에 휴대폰을 또 교체를 하기도 했었고요. 누가 봐도 2차 계엄까지 논의했던 정황이 드러났었던 건데 윤석열 정권의 법률 설계자 이 박성재가 구속되게 될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15일 수요일에는요. 김건희 2차 공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열리는군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여기에 검진법사 알선수재 혐의 관련 재판입니다. 도이치의 1차 주포와 또 파일명 김건희 엑셀 그 관리자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최초로 제보했던 강혜경 씨가 증언대에 선다고 합니다. 드디어 사건의 진실들이 이제 밝혀지는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런종섭 사건에 대해서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그 한동훈
박성재도 소환을 한다 관련해서 이런 네. 속보가 떴는데 출국 의원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먼저 요것도 당시 다 아시겠지만 당시 상황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고 최상병 지난 2023년 7월에 순직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랐는데요. 그 후에 퇴임하고는 2024년 돌연 3월에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출국 금지했지만 대사 임명 과정에서 갑자기 출금이 해제되면서 이거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너무 보호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팀 윤석열 정부가 수사 대상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돌피시켰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런종섭 의혹이죠. 결국엔 해병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호주 대사로 파견을 하고 바로 11일 만에 무슨 공관장 회의가 있다고 돌아왔어요. 이건 네. 또 뭐예요? 네, 그 부분도 특검에서 확인된 게 있는데요. 런종섭이 호주 대사에 부임하면서 수사 외압, 수사 회피 의혹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도망 11일 만에 급격히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요걸 참석한다면서 갑자기 귀국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공관장 회의가 그냥 하루 몇 시간만 하는 회의가 아니라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는 회의고 해외에서 다들 와서 참여를 그렇죠. 하는 회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관 기관들이랑 이 일정을 협의하는 게 상식이고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한 달 전쯤에는 이미 회의가 잡혀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종섭의 귀국과 맞물리면서 급하게 잡힌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종섭이 조기 귀국을 위한 회의가 좀 급조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네. 당시의 귀국 장면 그리고 급조 의혹에 대한 외교부의 해명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산 부문 소그룹 공관장 회의를 별도 개최해야 한다는 방침이 미리 정해졌고 그러한 배경에 따라서 이번에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종섭 귀국용의 공관장 회의가 급조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상황이 MBN 보도에 어제 좀 자세히 보도가 됐는데요. 네. 최근에 최상병 특검팀이 대통령실에서 직접 회의를 기획해서 외교부에 하달했다라는 외교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국가안보실이 외교부에 내려보낸 그 회의 관련 문건도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종이 2장 분량이고요. 문서에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의 회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유독 이종섭의 일정만 3월 21일부터 잡혀 있었고 또 대통령실 로고나 문서 번호, 작성자 이름 같은 것도 없이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도 아닌 인쇄된 문서째로 전달됐다. 이런 게 좀 드러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런종섭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급조된 회의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쇼를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속보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검 한동훈과 박성재 두 전직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런종섭 의혹 관련 피의자로 지금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기 전에 인사검증 작업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았거든요. 네. 이 인사검증 작업이 2023년 하반기쯤 진행이 됐는데 당시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이 12월 21일까지 그 장관직을 했거든요. 특검팀은 당시 법무부가 검증 과정에서 이종섭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또 외교부와 용산 대통령실도 이 사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거 아니었냐. 그게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2023년 12월 초에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금지 조치를 했을 때 출입국 관리 주무부처가 또 법무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법무부 장차관 그러니까 한동훈 내지 또 그 이후에 박성재 여기와 또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사실 출입국 그 주요 부처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드디어 한동훈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페이스북에 입장을 좀 올렸는데요. 한동훈 굉장히 좀 뻔뻔스럽고
관종캐잖아요. 네, 대단하죠. 네, 정말 이번에도 야, 진짜 관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는데요. 정치특검에게 뭐든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의 설명에 따르면요. 자기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팀이 봤을 때는 자기는 잘한 일을 했다. 그러고 이제 출국 금지를 해제했을 때는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아예 이 일과는 무관하다. 실력으로 수사 성과를 못 내니까 또 저를 다시 걸고 넘어지면서 지저분하게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롱을 날렸습니다. 뭐든 할 테면 하라고 하시니까 그 격려에 따라서 최상병 특검 확실하게 피의자 수사 잘해서 또 진실을 밝혀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한동훈 선거를 앞두고 좀 예열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도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가 이어지죠?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넉 달 만에 열리는데요.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정부 모두가 도마 위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 외치면서 야당의 자세로 임하겠다 이렇게 외쳤고요. 국민의힘은 정부 폭정과 입법 독재를 알리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각 당의 목소리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입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가는 막장 수준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낱낱이 국민께 알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또 대통령실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조희대 사태를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국감장 부른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격인 걸까요? 김현지 실장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회의장 백드롭이라고 하죠. 네. 국민의힘 회의장 뒤에 그동안 뭐 만사 현통, 존엄 현지 뭐 이런 말 하더니 이번에는 애지중지 현지라는 말을 백드롭에 딱 바꾸는 국감 출석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에 대해서 증인 채택 여부 오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아마 협조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네, 결국엔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파상 공세를 펼칠 거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일 텐데요. 네. 대법원 국정감사.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의혹 증인으로 부릅니다. 지난 5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빠르게 파기환송했던 거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 앞서서 그 두 차례나 청문회에도 불출석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국감에도 불출석하면 동행 명령장 발부 또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국정감사를 보면요. 대법원장은 그냥 인사말만 하고 국감장을 나가고 네.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기관 대표로 의원들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이번에는 조희대가 증인 선서를 하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과정을 또 직접 해명하라는 것을 요구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내용 박수현 대변인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신뢰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기관 평가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그렇게 국민께서 지탄하시는 정치, 국회에 대한 신뢰도보다 사법부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책임감 있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 자부심 있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대다수 재판관 또 판사님들의 명예까지 본인이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입니다.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간단하고 당연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에 국회의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개입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겨냥하는 게 사법부 겨냥이 유례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조희대가 유례없는 짓을 했으니까 그렇죠. 유례없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상식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조희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아직도 의견서 제출 안 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대신에 불출석하겠다라고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출석은 하고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호락호락하게 네, 그러면 다른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고 뭔가 충돌이 좀 있진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조 대법원장 이 대통령 사건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요구,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 만큼 뭐 증인 선서를 하거나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앞으로 추세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뉴인사이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은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